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동아일보의 이기홍 대기자입니다. 이기홍 칼럼 유명하죠. 오늘 내용 좋습니다. 제목이요. 문재인, 이재명 부부가 상징하는 좌파의 공인의식 수준입니다. 부제목 보니까 문재인 청와대 떠나면서 집기 그릇 다 가져가. 김정숙 여사 옷들도 반납 이루어진 것 없어. 공짜 근성. 임자 없는 곳간 포각이 좌파 찔인데 민주당 반미 친북 세력의 비례의석 안정권 할애.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공천 파동 뉴스에 묻힌 감이 있지만 요즘 정말 경각심을 갖고 주시해야 하는 야권의 움직임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미 친북 성향 세력의 최소한 10석의 국회 비례대표 의석을 할애해 주기로 했다는 뉴스다. 민주당은 홍선영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 후보 10명을 당선 안정권에 배치키로 했다. 진보당은 해산된 통진당의 후순이고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반미 친북 활동가들이 만든 급진 좌파단체다. 정상적인 대의민주 시스템에선 대표권을 갖기 힘들 반체제 성향 인사들이 면책특권 등 수백 가지 의원특권을 등에 업고 국가기밀과 정책 형성 과정에 깊숙이 접근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예고된 것이다.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과 더불어 이들의 국회 진출이 우려되는 또 하나의 대목은 나라 금고에 미칠 폐해다. 사람은 누구나 공짜를 좋아한다. 회사 탕비실 디저트를 보면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자제한다. 마음속에 셀프 경계령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정치권의 경우 그 셀프 자제의 강도가 좌우파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우파는 크게 한탕 해먹을지언정 좀스럽고 치사하게 보일 일은 자제하고 조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좌파는 자기 권리를 찾아먹고 공짜를 챙기는 데는 남을 의식하지 않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대표적인 게 조국 전 장관이었다. 나라를 뒤흔든 논란 끝에 2019년 10월 14일 결국 경질되자 사직서 결제 22분 만에 서울대에 복직 신청서를 냈다. 복직 신청 기간이 한 달이나 되는데도 챙길 수 있는 건 남의 눈 의식하지 않고 먼저 타먹는다는 뇌 구조다. 이재명 대표 부부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행각도 상상을 초월한다. 누구나 법카를 사적으로 쓰고 싶은 욕구를 때로 느끼겠지만 일제 샴푸를 사오게 하고 집에 초밥을 시켜 먹는 걸 다반사로 하는 대담함은 상상조차 어렵다. 섣부른 일반화의 위험성을 경계하면서도 좀스러운 거지 근성이 상대적으로 좌파에게 더 심하다는 추론을 떨치지 못하게 만드는 활용점정의 얘기를 최근 들었다. 2022년 5월 정권 교체 시기에 청와대 업무에 관여했던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를 떠나면서 관저의 집기와 가전제품은 물론 접시, 수저 등 식기까지 다 가져갔다고 전했다. 지난해 봄 전원식으로 돌았지만 설마 그랬을 리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했던 일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해외 주재 대사관에 물어봤다. 대사가 바뀌면 대사관저 접시 한 개까지 다 재고 목록에 기재해 인수인계한다고 한다. 전임자가 비품을 한 개라도 들고 가면 총무 담당자가 배임으로 처벌받는단다. 대사관 관계자는 만약 서방 국가에서 퇴임하는 총리나 대통령이 관저 물품을 가져갔다면 사회 전체가 난리 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에 근무할 때 장면이 생각난다. 2009년 6월 백악관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그해 봄 취임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오찬을 했다. 당시 국무장관은 경선 라이벌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었다. 대통령이 돋보이게 하려는 배려인지 시종 뒤편에서 조용히 따라다니던 클린턴 장관은 테이블 위 접시들을 들어 바닥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다. 8년 전 백악관 안주인 자리를 떠나면서 인계해주고 간 그 접시들인지 살펴보며 반가워하는 모습이었다. 문 전 대통령 부부처럼 다 가지고 떠난다는 건 아프리카 독재 국가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설령 100% 다 사비로 산 것이라 치더라도 그렇다면 입주할 때 있었던 기존 비품을 다 인계해주고 가야 한다. 사용 연한이 지나 폐기했다면 폐기 처분 기록이 있어야 한다. 김정숙 여사의 옷 최소 178벌과 장신구들도 특수활동비로 구입한 게 있다면 국가 재산으로 반납돼 있어야 한다. 이런 형태가 어떻게 가능한지 심리학자에게 물었더니 아웃사이더 심리에서 비롯된 주인의식의 결핍탑이라고 분석했다. 즉 공짜를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걸 견디지 못하는 성격에 공동체에 대한 불신이 가미됐다는 설명이다. 오너가 회사 돈을 펑펑 쓴다고 여기는 직원이 탕비실 음식을 왕창 가방에 넣으며 상대적 보상 심리를 느끼듯 친일 매국 세력의 나라에서 어차피 기득권자들이 다 해먹는데 나는 이거라도 챙겨 손해를 일부 만회하겠다는 본능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나라 돈, 공공재원을 아까워하는
미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심리가 실종됐다는 것. 나라 돈을 임자 없는 돈으로 여기고 한 발 늦으면 나만 바보 된다는 인식을 가진 이들이 국회와 지자체에 진출했을 때 쏟아져 나오는 결과물이 온갖 선심성 사업과 내편 지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시민, 민주 등의 수식어를 붙인 단체가 급팽창하더니 서울에서만도 2016에서 2020년 3,339곳의 단체가 7,111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평생을 제도권 밖에서 활동해온 골수 좌파 인사들이 권력에 접근할 경우 이런 형태는 극에 달할 것이다. 이에 맞설 유일한 방법은 진실 공개와 법적 통제다. 관사 물건을 다 들고 갔다면 심각한 범죄 행위일 수 있는데도 왜 지금까지 공식 문제 제기가 안 됐을까?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행태에 개탄하면서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좀스러운 일이라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한다.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묻어버릴 일이 아니다. 좀도둑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문 전 대통령은 소상히 내역을 설명하고 감사원은 청와대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명명백백히 드러나는 것은 좀스러운 일도 정치 보복도 아니다. 상상 초월 수준으로 공인의식이 결핍된 이들이 권력 진출은 우리 진영, 지역 출신이라면 무조건 밀어주는 묻지마 투표의 산물이다. 국가 권력이라는 거대한 논에 어느 쪽 물을 댈지를 결정하는 투표에 앞서 저수지 물속 성분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유권자의 책무다. 이렇게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가 일갈을 했는데요. 야, 좌파들의 이 거지근성, 이 심리학적으로 있다는 거군요. 정부를 거악으로 나는 이렇게 좀 뜯어가야 된다. 안 뜯어가면 나만 손해다. 그런데 그건 일반 시민들은 또 그렇다고 그런 심리가 있다고 쳐. 근데 대통령직이나 된 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한 이재명, 이런 놈들의 이 치졸한 이런 거를 왜 근데 묻고 넘어갑니까? 아니 문재인, 김정숙도 옷하고 뭐 금목걸이 뭐 진주 반지 하여튼 뭐 이런 액세서리 수백 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접시까지 다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술까지 가져간 거 들통났잖아요. 그거 왜 추사 안 해? 그거 왜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이래서 안 된다는 거야.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그랬다고 쳐봅시다. 가만 놔둘 것 같아? 만약에 어떤 회사에 취임한 CEO가 그 회사 물건 가져갔다고 그래봐요. 가만 놔두겠어요? 횡령으로 도둑으로다가 그거 처벌하지? 한두 개 레이지. 이거 처벌을 안 하면은 정당한 줄을 안 되니까요. 노웅래 보세요. 노웅래. 돈 봉투 부스럭 소리가 났는데도 처벌을 못 하니까 그 다음에 자기 공천 안 줬다고 땡깡 부리는 거 봐. 나만 먹었냐? 이재명은 더 먹었는데. 물론 이재명이 더 나쁜 놈이지만 노웅래도 왜? 처벌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문재인, 김정숙 이거 처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김정숙은 몇백 개 옷하고 액세서리 가져갔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이재명, 김혜경의 그 법카로 샌드위치 사고 스시 사쳐 먹은 거 이거 처벌을 빨리 해야 돼요. 증거 다 나왔잖아. 영수증 다 나오고. 이러니까 이 거지 근성들을 키우는 거예요. 다른 거지들, 이거 큰 거지들도 다 저렇게 치졸하게 다 먹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못 먹냐? 못 먹는 놈이 바보지. 이러고 그냥 좌파들 거지 근성으로 다 처먹는 거예요. 처먹는 게 한두 가지가 안 되니까요. 거지들이, 아니 대통령들만, 야당 대표만 그게 아니라 이 정권을 한번 잡으면요 수만 개의 이 일자리들이 지들이 먹어요. 뭐 공공기관, 국영기업체, 공공기업체 등등 막 거기 자리들이 엄청 많아요. 사장이 있죠, 감사 있죠, 뭐 이사 있죠, 뭐 수만 명이 자기들이 편히 먹는데 그것들이 가서 다 도둑질해요. 법인카드로 다 헤쳐먹고. 말도 말하니까 내가 주변에서도 많아. 내가 이름은 안 되지만 생전 밥 안 사더니, 생전 커피 한 잔 안 사더니 어디 공공기관 장 되더니 동창들 다 모아서 밥 사더라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여러 명을 뭘로? 법인카드로. 내 돈 아니니까 그렇게 생색내요. 그리고 그 자리 끝났어. 그 다음에는 얄짤도 없어. 얄짤. 그래요. 다 헤쳐먹는 거야. 왜 그렇게 헤쳐먹게요? 문재인도 그렇게, 김정숙이 그랬는데 처벌을 안 하는데 뭐. 그러니까 그 의식이 안 해먹으면 바보 병신으로 하는 거예요. 해먹어야 정당한 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근성이 심리학적으로 있다는 건데 그게 좌파에 훨씬 많다는 게 이기용 대기자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주변에 그래요. 박원순이가 그 예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서도 들고. 박원순뿐만 아니니까. 다 그래요. 다. 징글징글한 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왜 처벌을 안 하냐. 그리고 이 거지근성들이 나눠먹길도 좋아해요. 왜냐면 내 돈이 아니니까. 지 돈은 이런 한 장 나눠먹지 않지. 국가 돈 나눠먹기 좋아해. 야, 너도 좀 먹어. 너도 좀 먹고. 그게 일자리가 됐건 돈이 됐건. 근데 우파들은요 반대야. 지 돈은 나눠먹더라도 나는 이제 밥 사고 뭐 돈도 좀 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국가 돈이나 무슨 단체 돈은 야야 그거 이 우리 단체를 키워야 하다못해 동창 기금도 그래요. 좌파가 회장할 때는요 동창 기금이 그동안에 뭐 2, 3천만 원 쌓였다고 칩시다. 동창 회비 낸 걸로 뭐 행사하고 남은 게 그럼요 그거 싹 발려먹어요. 회식하고 뭐하고 싹 발려먹어. 근데 우파들은 회장이 되면 어떡하냐면 야 그래 다음 회장한테 남겨줘야지 우리 동창 야 그래 기금이 남아있어야 이 동창회가 활성화되지. 그래서 아껴요. 자기 돈을 쓰면서 그 동창회 돈을 아낀다니까. 그게 좌파 우파가 달라. 아니 내가 경우가 그렇더라니까요. 그게 그냥 이게 다 동창에서부터 각 회사, 기관, 정부, 정당 다 이 좌파들은 뜯어먹는 데 선수들이야. 내 돈은 1원 한 장 안 쓰고 그냥 네 돈을 자기 혼자 처먹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일자리도 나눠주고 드디어 국회의원 자리까지 나눠주잖아요. 주사파로 10석을 당선권에 줬잖아요. 이 간첩들을.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있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국회의원을 이렇게 나눠줘? 반체제 인사들한테? 에휴, 그건 제가 따로 논평하겠습니다. 이 거지근성들, 아유, 잘 처먹으니까 어디 좀, 건강해졌냐? 재산 좀 불렸냐? 이 도둑놈들아? 에휴.